안녕하세요 여러분. 8강 직업 기초 능력의 종류와 향상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직업 기초 능력의 종류와 향상입니다. 자, 여러분 직업 능력에 대해서 먼저 수업을 하겠습니다. 직업 능력은 근로자가 자신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에서 맡고 있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말하며 직무 능력이라고도 하고, 직무 수행 능력과 직업 기초 능력이 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직업 기초 능력이긴 한데 직무 수행 능력도 뭔지 알아야 됩니다. 여기 그림이 있죠. 자, 기초 능력은 이제 정말 좀 기초적인 지식을 의미하고, 네, 그 다음에 직무 수행 능력은 이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직무 수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다음. 자, 직무 수행 능력은 개인이 해당 분야에서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말하는 것으로 필수 직업 능력, 선택 직업 능력, 산업 공통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성원의 1, 2에서 영상을 다 찍어놨거든요. 찍어놔서 여러분이 이거 꼭 한번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무 수행 능력은,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는 필수 직업 능력, 선택 직업 능력, 산업 공통 직업 능력이 있다. 아무래도 산업 공통이 조금 더 커먼한 내용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직업 기초 능력. 자, 직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모든 직업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능력과 자질을 뜻하는 것으로, 여러분 이거 이렇게 받아들여주세요. 직업 기초 능력은, 이거 직장인이라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기본이야, 기본. 기본이야, 기본.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위해서 직업 기초 능력의 필요성으로는, 자, 직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고, 직업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직무 환경 적응 및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있고, 수월하게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고, 자신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다 라는 게 직업 기초 능력입니다. 네, 직업 기초 능력. 여러분이 아마 고3이라면 벌써 직업 기초 능력 시험을 이제 지금 치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여름 방학쯤에 칠 겁니다. 이거 컴퓨터라는 거거든요. 직업 기초 능력. 자, 하나씩 봅시다. 자, 아까 했던 거 첫 번째. 자, 작업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직업 기초 능력에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게 있거든요. 다른 사람과 협업하는 거. 자, 옛날에는 자기 혼자만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엔 어떻죠? 다양한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해서 팀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제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의사소통 능력이 좋다고 하면, 그게 길러져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더 편하게 같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일을 했다면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팀을 이루어서 일을 많이 하게 된다. 그러려고 하면, 요즘 직장 환경에서 적응하려고 하면 직업 기초 능력 중에 하나인 의사소통 능력이 잘 되면 좋다. 맞나요? 자, 그리고 직무 환경의 적응 및 효율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업은 학교에서 직업 기초 능력을 갖춘 인재가 배출되기를 원하므로 직업 기초 능력을 갖추고 복잡해진 산업 현장에 진출할 때 그만큼의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학교는 어느 정도 학생이 열심히 잘 하길 바래요. 그럼 이제 직업 기초 능력이 있다는 말은 그만큼의 능력이 보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네, 선생님이 밑에 이제 볼보차하고 그냥 수레를 들고 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볼보차 어떻게 생각하죠? 볼보차를 구매한다는 건, 차가 어느 정도 안전할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기대가 없으면 그냥 수레 사서 타고 다니면 되죠. 볼보차를 사는 이유는 안전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죠? 지금 보면 그 직업 기초 능력이 필요한 이유는 직무 환경에 잘 적응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업 기초 능력이 있다고 하면 잘 적응하고 직무 수행도 잘할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직업 기초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세 번째, 수월하게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직업 기초 능력이 있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무언가를 잘 배우고 잘 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미래 직업 사회의 변화는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지만, 직업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을 개발할 때 급격한 변화에 필요한 다른 능력을 개발하기가 쉬워진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능력을 잘 갖추고 있으니까 다른 능력을 개발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의 경쟁력 입증. 직업 기초 능력이 있다는 말은 뭐 기초적인 능력이 있고 잘 적응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의사소통 잘할 수 있고 이런 뜻이니까 뭐죠?
경쟁력이 입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직업기초능력의 종류. 직업기초능력의 종류는 여러분이 이거는 이제 멈춰놓고 읽어봐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알아주세요. 국가 직무능력 표준 NCS를 통해서 산업 현장에서 잘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만들었다. 이 정도만 우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초능력군. 직무에 필요한 역량으로 의사소통적 능력과 수리 능력이 있다. 이게 뭐죠? 기초능력군. 이게 많아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아까 몇 종류였죠? 10종류였죠?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은 이걸 선생님이 일일이 읽는 게 의미가 없어서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거 PDF 파일 꼭 다운받으셔서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네, 의사소통 능력과 수리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업무 처리 능력군이 있습니다. 업무 처리 능력군에는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네, 그리고 기술 능력, 자원 관리 능력, 조직 이해 능력이 있고, 여러분 그 지금 계속 외울 게 많고, 선생님은 이거 읽어보고 다 이해해 주길 바란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저희가 시험은 5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시험을 치죠. 수능 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걸 정말 딸딸딸딸딸 외우기보다는 봤을 때, 아, 이거는 이런 거구나. 이건 이런 거구나. 해서 구분을 잘 할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 나중에 뒤에 가면 쌤이 적어 놓겠지만, 너무 딸딸딸 못 외웠다고 기분 나빠하거나 힘들어 하지 말고, 구분 잘하고, 그러니까 구분 잘하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5개 능력이 있고요. 직장 적응 능력군은 자,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위한 직업 능력으로 대인관계 능력, 자기개발 능력, 직업 윤리가 있고 그 중에는 대인관계 능력, 자기개발 능력,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직업 윤리는 여러분 그냥 도덕적인 것 알죠? 네,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향상 방법이에요. 향상 방법. 아까는 그 10가지 종류에 대해서 적혀 있었고, 이번에는 각 종류에 대한 그 해당 영역의 향상 방법입니다. 알겠죠? 향상 방법에는, 얘도 있고,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두 번째, 수리 능력, 향상 방법. 세 번째,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방법. 네 번째, 정보 능력, 향상 방법. 다섯 번째, 기술 능력. 여섯 번째, 자원 관리 능력. 일곱 번째, 조직 이해 능력. 여덟 번째 대인관계 능력, 아홉 번째 자기개발 능력, 열 번째 직업 윤리를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이거를 정말 딸딸딸 외워야 되나 라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한다면 선생님은 아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냥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충분히 구분만 할 수 있으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 근로윤리를 가려놓고 이 근로윤리가 뭐야 이렇게 외우는 시험이 나온다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자, 문제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 이거 아까 또 한 이야기지만 모든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힘들다면 구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겁니다. 이 영역을, 이 범위를 다 외우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지 말아주세요. 자, 다음 문제. 자, 가나에 해당하는 직업 기초 능력이 합의 영역으로 오는 것은? 자, 볼까요? 자, 선생님은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은 멈춰놓고 풀어주세요. 선생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가를 보면 내용이 쭉쭉쭉 나오는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럼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하면 말을 들어야겠죠. 아니, 말을 들어야 전달하는 의도를 파악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수리적 분석 영역 중에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방법이다. 네, 이제 보면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경청 능력, 네, 기초 통계 능력 이렇게. 네,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는 대표이사 A씨가 갖추고 있는 주요 기초 능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여러분은 또 문제 풀어주세요. 선생님은 잠깐 멈췄다가 넘어가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문제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유휴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쓰지 않고 놀린다라는 명사인데, 자, 유휴 인력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인력인데 지금 당장 일을 시키지 못하고 놀리고 있는 인력을 의미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놀게 되는 현상인 거죠. 근데 지금 보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영업직으로 재배치하거나 해고했는데 지금 이 사람은 뭐 계속 능력을 갖추게 해서 결과적으로 회사가 발전하게 되었다. 그럼 이거 지금 뭐죠? 인력 자원을 제대로 잘 활용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될 겁니다. 인력 자원이니까 자원 관리 능력. 아무래도 이게 자원 관리 능력이라고 적혀 있으면 학생들이 자원은 굉장히 그 머테리얼 해가지고 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원재료 이런 것만 자원이라고 받아들이는데, 그러지 말고 시간도 자원, 돈도 자원, 그리고 사람도 자원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자, 다음 직업 기초 능력과 하위 영역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지금 보면, 자, 여러분은 멈춰놓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좋아요. 네, 지금 이게 세 번째 직업 기초 능력 중에 세 번째 문제 해결력을 의미하는 거였거든요. 문제 해결력의 하위 영역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시 문제를 보면, 하위 영역에 문제 처리 능력이 있었으니까, 네, 사고력과, 네, 문제 해결 능력 중에 사고력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답은, 자, 업무 수행 중에 문제 생활이 발생했을 때 창의적인 거니까 사고력 맞죠? 그 다음에 니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고 창의적인 논리적인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가는 사고력이 포함되는 거니까 당연히 맞고, 디귿. 가와 나는 직종이나 직위에 상관없이 직업인으로서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적인 공통적인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지금 디귿이 의미하는 게 뭐죠?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문제 해결력은 직업 기초 능력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였고 거기에 해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인으로서 누구나 갖춰야 할 기본적인 능력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맞나요? 자, 여러분 이거는 선생님이 그 디귿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 문제에서 그 가와 나가 직업 기초 능력에 해당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디귿이었죠. 네. 그래서 디귿 다시 풀어봅시다. 가와 나는 직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직업인으로서 누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공통적인 능력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가와 나는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갈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 답은 맞았어요. 맞죠?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였잖아요. 맞았고,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럼 어떨까요? 자, 딴 걸로 바꾼 겁니다. 디귿 중에서 이제 가와 나가 아니라 가는 직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직업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능력이다. 아니면 나는 직종이나 직위에 관계없이 갖춰야 할 영역이다. 라고 적혀 있으면 지금 디귿-1과 디귿-2는 맞는 보기일까요? 틀린 보기일까요? 자, 답은 둘 다 맞는 보기이죠. 지금 여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직업 기초 능력 안에 문제 해결력이 있고 그 안에 사고력이 있었어요. 맞나요? 여러분 잘 보이죠? 네. 그러면 사고력은 직업 기초 능력 안에 해당하는지, 이게 디귿-2번이었고, 문제 해결 능력은 직업 기초 능력 안에 해당하는지가 디귿-1이었습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디귿-1과 디귿-2는 둘 다 직업 기초 능력 안에 문제 해결 능력과 그리고 사고력이 각각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으므로 맞는 보기가 될 겁니다. 이해되죠? 물론 당연히 원래 디귿 보기였던 이 두 가지 모두 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도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은 직업 기초 능력과 그 하위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은 문제 풀어주세요. 자, 아까 그 내용은 8번 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이제 이 하위 영역, 빈칸에 들어있던 영역은 팀워크이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거든요. 4번이 되는데, 이제 선생님은 단순히 이 문제를 푼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또 문제를 좀 더 분석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 분석하는 게 여러분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한번 해봅시다. 자, 문제 풀이 스킬입니다. 오답인 선택지를 골라서 거르는 것도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럼 쌤이랑 같이 풀어봅시다.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고 하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오답이 될 수 있냐고 하면 첫 번째, 하위 영역 중에 다른 영역에 해당하는 거. 지금 영역이 리더십부터 해가지고 고객 서비스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빈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답인 선택지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대인관계 능력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건 무슨 말이냐고 하면 대인관계 능력에 아예 들어오지 않고 아예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도 오답인 선택지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긴 한데 다른 거에 해당하면 빈칸은 해당 안 하고 아니면 아예 다른 범주에 있는 것들도 오답인 선택지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걸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1번을 보면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끄는 능력. 이건 뭐죠? 리더십에 들어가니까 1번에 의해서 오답이 되고 스킬 1번에 의해서 2번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자세로 업무 수행하는 능력이다. 이거는 고객 서비스 능력이니까 스킬 1번에 의해서 오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3번 업무에 필요한 자질을 지닐 수 있도록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 이거는 자기 개발 능력인데 이건 아예 여기 적혀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잠시만, 그러면 이게 혹시 대인관계 능력, 잠시만, 자기 자질을, 그러니까 자질을 스스로 관리하는 건데 스스로 관리하는 게 대인관계 능력에 해당하나요? 좀 다른 내용이죠.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범주 안에 들어오지도 않기 때문에 아니고. 그 다음에 4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도 뭐죠? 선생님이 이거는 좀 잘못한 것 같네요. 이게 답이 4번입니다. 이 빨간색이 미안해요.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5번 봅시다. 인간 존중을 바탕으로 봉사하며 책임감 있게 규칙을 준수하면 예의 바른 태도로 업무에 임하는 자세이다. 이것도 대인 관계 능력은 관련이 없습니다. 이거 아예 다른 범주에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이거는 빨간색 동그라미 잘못되었다. 라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네, 좋아요. 그 선생님은 지금 강의가 좀 빨리 끝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여러분은 중간에 멈춰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야 할 부분은 가장 많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절대 이거 대충 하지 말고 그냥 한두 번만 읽어보면 되니까 이 강의를 봤으면 딱 두 번만 읽어주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딱 두 번만 읽어주면 머릿속에 충분히 남을 겁니다. 알았죠? 우리 끝까지 노력합시다. 안녕.